저 사람은 역적이 될 상입니다. 장터 한복판에서 10살배기 아이가 이조판서 가마 행렬을 향해 손가락을 뻗었습니다. 구경꾼들이 숨을 죽였고 가마 안에서 인기척이 멎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한마디가 퍼지기 시작하자 아이를 찾는 손길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혜뚝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 도성 안구리계 장터에 석이라는 10살짜리 사내 아이가 살았습니다. 석이는 부모가 없었습니다. 아비는 석이가 3살 때 죽었고 어미는 그 이듬해 사라졌습니다. 누가 데려갔는지 스스로 떠났는지 아무도 몰랐지요. 석이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아비의 낡은 삼배 조각 하나뿐이었습니다. 손바닥 크기의 그 조각에는 작은 글씨로 무언가 적혀 있었는데 석이는 글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품에 안고 잤지요. 그래서 석이는 관덕이라는 늙은 관상가의 옆에서 자랐습니다. 관덕 노인은 구리개 장터 한 귀퉁이에 삿갓을 비스듬히 쓰고 앉아 하루 종일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관상 한 번에 엽전 2입. 그게 2사람이 먹고 사는 전부였지요. 겨울에는 방이 너무 추워서 석이와 노인이 나란히 누워 서로의 등을 맞대고 잠을 잤습니다. 봄이면 처마에서 빗물이 새어 이불이 젖었습니다. 그래도 석이는 다른 곳을 바란 적이 없었습니다. 이곳이 자신의 세상 전부였으니까요. 석이는 그 옆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노인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석이야, 관상이란 무엇이냐? 얼굴을 보는 것이옵니다. 틀렸다. 노인은 삿갓 아래로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얼굴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것이다. 마음이 쌓이면 얼굴이 되고 얼굴이 굳으면 운명이 된다. 얼굴만 보는 놈은 관상쟁이고 마음을 보는 놈이 진짜 관상가이니라. 석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지요. 석이에게는 이상한 버릇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면 눈이 멈췄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이리저리 눈을 굴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한 번 눈이 꽂히면 상대가 불편해서 고개를 돌릴 때까지 그 얼굴을 들여다보았지요. 장터 사람들은 석이를 처음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왜 저렇게 쳐다보는 거야? 무섭게. 관상쟁이 영감 밑에서 자라서 그렇대. 귀신 씨인 거 아냐? 그러나 석이는 그런 말을 들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보리를 보고 다음 얼굴로 시선을 옮길 뿐이었지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석이는 관덕 노인의 심부름으로 장터에서 두부 한 모를 사 오던 길이었습니다. 두부를 품에 안고 골목을 돌아서는데 맞은편에서 중년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석이의 눈이 멈췄습니다. 남자는 50이 넘어 보이는 선비였습니다. 도포 자락이 깔끔했고 걸음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얼핏 보면 점잖은 양반이었지요. 그런데 석이의 눈에는 그것과 다른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남자의 눈 아래에 무언가 떠 있었습니다. 기름기처럼 반들거리는 욕심이 오래 쌓인 사람에게서만 보이는 빛이었습니다. 입꼬리가 아래로 처지고
콧방울이 비대하게 벌어져 있었지요. 관덕 노인이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욕심이 넘쳐 흐른 얼굴은 반드시 남의 것을 탐내게 되어 있다. 그리고 욕심이 극에 달한 자는 나라의 것까지 탐내느니라. 서기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두부를 아는 채로 남자가 서기 앞을 지나치려는 순간 서기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남자가 걸음을 멈추고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왜 이러는 거냐? 얼굴에 욕심이 넘칩니다. 조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남자의 눈썹이 실룩거렸습니다. 그는 콧방울을 벌름거리다가 그냥 가버렸습니다. 서기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두부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날 밤 관덕 노인은 서기에게 말했습니다. 보는 것과 말하는 것은 다르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보이는 것이 있어도 아무에게나 말하지 마라. 알겠느냐? 서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어린 서기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경고인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서기는 해가 거듭될수록 관상 보는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10살이 되던 해 서기는 이미 관덕 노인보다 더 정확하게 사람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노인이 며칠을 두고 봐야 알 수 있는 것을 서기는 단 한 번의 눈길로 파악했지요. 어느 날 장터에서 장사꾼 하나가 노인의 좌판 앞에 섰습니다. 비단 조각을 팔러 다니는 중년 사내였지요. 이번에 큰 장사를 하려 하오. 잘 될지 봐주시오. 관덕 노인이 그 얼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서기가 옆에서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이번 장사는 잘 안 됩니다. 장사꾼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이 아이는 뭐냐? 왼쪽 눈 아래 기색이 어둡습니다. 이번 달은 거래를 미루시는 게 낫습니다. 장사꾼은 코웃음을 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 그 사내가 다시 좌판 앞에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허옇게 질려 있었지요. 거래 상대가 먹튀를 했소. 포목 20필을 떼었소. 그 뒤부터 소문이 퍼졌습니다. 관상쟁이 노인의 옆에 앉은 꼬마 아이가 더 용하다는 소문이요. 이 사람은 이번 달 안에 큰 이득을 봅니다. 저 안악은 집에 도둑이 들 것입니다. 저 노인은 동쪽에서 잃어버린 것을 찾게 됩니다. 장터 사람들은 처음엔 웃었습니다. 그러나 서기의 말이 하나씩 맞아떨어지자 더 이상 웃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구경꾼들이 좌판 주변에 몰려들어 먼 발치에서 서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신기한 물건을 구경하듯이요. 덕분에 관덕 노인의 좌판에는 손님이 부쩍 늘었습니다. 엽전 2잎 피던 관상값이 5잎이 되었고 어떤 날은 쌀 한 돛박을 들고 오는 사람도 있었지요. 그러나 관덕 노인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기를 불러앉히고 조용히 물었지요. 내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욕심이 보이고, 어떤 이는 두려움이 보이고, 어떤 이는 오래된 슬픔이 보입니다. 노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마당에 바람이 불고 처마 끝 풍경이 낮게 울었습니다. 내 눈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서기는 그 말의 무게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과거를 준비한다는 젊은 선비가 찾아왔습니다. 도포가 깔끔하고 자세가 반듯했지요. 이번 과거에 붙겠는지 봐주시오. 서기가 그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잠시 눈이 멈추었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급제는 하실 것입니다. 선비의 얼굴에 기쁨이 번지려던 찰나 서기가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나리는 지금 마음속에 두 가지를 품고 계십니다. 하나는 나라시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고 하나는 집안을 일으켜야 한다는 마음이지요. 두 마음이 싸우고 있으니 급제하시더라도 처음 몇 해는 많이 힘드실 것입니다. 선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엽전 열잎을 좌판에 놓고 돌아갔습니다. 관덕 노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두 마음을 굳이 말하였느냐? 보였으니까요. 보였다고 다 말해야 하느냐? 서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노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관상가의 도리이니라. 서기는 그날 밤 오래 생각했습니다. 보이는 것과 말해야 하는 것. 그 경계가 어디인지를요. 그러나 10살짜리 아이에게 그 경계는 아직 안개 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때는 9월 초순, 구리개 장터의 특별한 행렬이 지나갔습니다. 이조판서 이현보 대감의 가마 행렬이었습니다. 삼정승 다음으로 높다는 이조판서. 벼슬아치들의 인사를 쥐고 있으니 한양 도성 안에서는 이현보 대감의 눈밖에 나면 출세 길이 막히는 것이 당연지사였지요. 행렬이 지나는 길 양옆으로 사람들이 비켜섰습니다. 가마 앞뒤로 나졸들이 늘어서고 그 뒤로 시종들이 따랐습니다. 서기는 그 행렬을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구경이었습니다. 가마가 가까워지는데 가마 발이 올라갔습니다. 바람이 발을 건드린 것인지 안에서 누군가 들춘 것인지 잠깐 딱 한순간이었습니다. 그 한순간에 서기의 눈이 꽂혔습니다. 이마가 좁고 광대뼈가 비대하게 튀어나온 얼굴. 눈 밑에 그 기름기. 입꼬리가 아래로 처진 모양새. 그리고 오른쪽 눈꼬리 아래에 자리한 작은 점. 서기는 그 얼굴을 본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관덕 노인이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얼굴에는 운명이 이미 새겨져 있다고.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길을 걷게 되어 있는 얼굴이 있다고. 이 얼굴이 그러했습니다. 서기는 자신도 모르게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은 역적이 될 상입니다. 장터가 얼어붙었습니다. 나졸들이 일제히 서기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마가 멈춰 섰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황급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릴 것만 같은 정적이었습니다. 가마 발이 천천히 다시 내려왔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 아이를 데려오너라. 나졸 하나가 성큼성큼 서기에게 다가왔습니다. 서기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나졸을 올려다보았지요. 나졸이 서기의 팔뚝을 움켜쥐었습니다. 이 녀석, 어디서 나온 아이냐? 구리개 장터 관상쟁이, 집 아이옵니다.
나조리 서기를 끌고 가마 앞에 세웠습니다. 발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가마 안 이현보 대감의 눈이 서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방금 한 말이 무슨 뜻이냐?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이현보 대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 눈 속에서 무언가 번뜩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서기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린 것이 감히 이름이 무엇이냐? 서기옵니다. 아비는 누구냐? 없습니다. 이현보 대감은 한동안 서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다 발을 내리며 낮게 말했습니다. 데려다 놓아라. 나조리 서기를 내팽개치듯 놓았습니다. 행렬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장터가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지요. 세상에, 저 아이 지금 뭐라 한 거야? 저 아이 오늘 저녁을 넘길 수 있을까? 관상쟁이 집 아이잖아. 어쩌려고? 서기는 흙바닥에 쪼그려 앉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서기는 관덕 노인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노인은 방에 앉아 눈을 감고 있다가 서기가 들어서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왔느냐? 예. 무슨 일이 있었느냐? 서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조판서 대감의 행렬을 보았습니다. 그 얼굴을 보고 제가 말을 해버렸습니다. 노인의 눈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눈 속에 오래된 무언가가 지나갔습니다. 이현보라. 예. 역적이 될 상이라고 했습니다. 노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처마 끝 풍경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에서 무엇이 보였느냐? 욕심이었습니다. 나라의 것까지 탐내려는 욕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오래된 것이 있었습니다. 숨겨놓은 것이요. 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서기야. 예. 오늘부터 당분간 장터에 나가지 마라. 왜요? 나가지 마라고 했다.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서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갈수록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요. 노인이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밤새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관덕 노인의 집 문 앞에 사내가 하나 서 있었습니다. 검은 쾌자를 입고 허리에 단도를 찬 남자였습니다. 왼쪽 눈썹에 칼 흉터가 있었지요. 그는 입을 꾹 다문 채 문을 두드렸습니다. 관상쟁이 노인, 나와라. 관덕 노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황기방이로구나. 오랜만이오, 노인장. 황기방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대감 마님께서 전하라 하셨소. 그 아이는 장터에 두어도 좋으나 다시 한번 입을 열면 그 다음은 없다고.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인장, 당신도 마찬가지요. 황기방은 몸을 돌려 사라졌습니다. 노인은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다가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에는 서기가 있었습니다. 문 뒤에서 다 들은 것이지요. 저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현보, 대감의 그림자다. 저를 죽이러 온 것입니까? 노인은 서기의 머리를 한 번 쓰다듬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말이 없는 쓰다듬이었지만 서기는 그 손길에서 많은 것을 읽었습니다. 두려움, 그리고 결심. 할아버지. 왜? 이현보, 대감이 정말 역적이 됩니까? 노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관상은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다. 지금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지. 내가 본 것은 그 마음이다. 그 마음이 실제로 역적이 되게 합니까? 마음이 자라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쌓이면 운명이 된다. 서기는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그날부터 서기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관덕 노인도 좌판을 닫았습니다. 두 사람은 좁은 방 안에서 조용히 지냈지요. 그러나 소문은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구릭의 장터의 아이가 이조판서 대감의 얼굴을 보고 역적이 될 상이라 했다는 이야기. 어떤 이는 코웃음을 쳤고 어떤 이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그 말을 가슴에 품고 다녔지요. 그러던 열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관덕 노인의 집 창호지에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거셌습니다. 서기는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지요. 갑자기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대문이 부서졌습니다. 서기가 벌떡 일어났을 때 방문이 열리며 나졸 둘이 들이닥쳤습니다. 서기라는 아이 어디 있느냐? 관덕 노인이 방 가운데 버티고 섰습니다. 무슨 일이냐? 포도청 명이다. 아이를 데려가야겠다. 무슨 죄목이냐? 이조판서 대감을 모욕한 죄다. 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한 걸음 비켰습니다. 나졸들이 서기의 팔뚝을 잡았습니다. 서기는 끌려가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관덕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흰 수염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지요. 서기는 그 눈감은 얼굴에서 처음으로 익었습니다. 노인이 품고 있는 오래된 슬픔을, 그리고 그 슬픔 뒤에 숨어 있는 어떤 비밀을. 그러나 그때는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서기는 밤길을 끌려갔습니다. 한양 도성 밤길은 어두웠습니다. 나졸들이 든 횃불만이 주변을 밝혔지요. 서기는 팔뚝이 아팠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발에 맞지 않는 집신이 벗겨질 것 같았지만 그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끌려가는 대로 걸었지요. 포도청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밤이라 앞마당이 어두웠고 군데군데 횃불이 박혀 있었습니다. 서기는 마당 한쪽 기둥에 묶였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횃불빛에 커다란 그림자가 다가왔지요. 이 아이가 그 아이냐? 나졸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예. 이조판서 대감을 욕보인 아이입니다. 그림자의 주인이 쪼그려 앉았습니다. 둥근 얼굴에 짙은 눈썹, 앞니 하나가 빠진 사내였습니다. 포졸 청복을 입고 있었지요. 서기는 그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이 멈추었습니다. 정직. 그것이 서기의 눈에 제일 먼저 보였습니다. 그리고 약자를 보면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
명령과 양심 사이에서 자주 흔들리는 사람. 이름이 뭐냐? 석이옵니다. 석이. 몇 살이냐? 10살입니다. 사내는 석이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일어섰습니다. 나조를 향해 말했지요. 이 아이 죄목이 뭐냐고 했지. 이 조판서 대감을 욕보인 것? 예, 막쇠 나리. 막쇠라는 사내가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관상 봐준 게 그게 죄가 되냐. 관상쟁이 집 아이라며. 하지만 대감마님께서 잡아오라 하셨으니. 잡아오랬지. 가두란 말은 없었잖아. 막쇠는 석이에게 다가와 기둥에 묶인 줄을 풀어주었습니다. 석이는 손목을 문질렀습니다. 배고프냐? 석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막쇠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더니 나졸에게 말했지요. 일단 안방에 재워라. 내일 아침에 판단한다. 나졸이 입을 벌렸습니다. 하지만 날이 만약 대감께서 내가 책임진다. 막쇠는 딱 잘라 말했습니다. 석이는 막쇠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넓은 등에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이 사람은 언젠가 중요한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라는 것이요. 그날 밤 석이는 포도청 안방 한 귀퉁이에 웅크리고 앉아 잠을 청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관덕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흰 수염이 바람에 흔들리던 그 모습. 그리고 노인이 한 말들이요. 보이는 것과 말하는 것은 다르다. 내 눈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관상은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다. 석이는 눈을 떴습니다. 천장들보가 어둠 속에 아득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석이가 아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이현보 대감의 그 얼굴에서 자신이 본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눈빛이 언젠가 자신에게 다시 향할 것이라는 것. 그 생각에 이르자 10살짜리 아이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두 발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석이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눈을 감았습니다. 떨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고 잠을 청하는 것 말고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울었습니다. 포도청 마당을 가로지르는 바람이 마치 무언가를 예고하는 것처럼요. 이튿날 아침 막쇠가 석이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집에 보내줄 수 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다. 무엇입니까? 다시는 이현보 대감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마라. 관상이든 뭐든 그 양반 근처에선 눈도 마주치지 마라. 알겠냐? 석이는 막쇠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얼굴에서 진심이 보였습니다. 이 사람은 석이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명령 때문이 아니라요. 알겠습니다. 막쇠는 석이를 구리개 장터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멈추며 말했지요. 관상쟁이 영감한테 잘 말해둬라. 한동안은 조심하라고. 석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관덕 노인은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석이가 들어서는 소리에 눈을 들었지요. 왔느냐? 예.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석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냥 마당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가 가을 빛을 받아 노랗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한참 지나서 노인이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가슴에 품어야 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 그것이 진짜 관상가의 공부이니라. 저는 그 경계를 아직 모르겠습니다. 평생 공부하는 것이다. 나도 아직 모른다. 서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인이 아직 모른다고 말한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모릅니까? 나이가 들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지느니라. 그날 이후 사흘이 평온했습니다. 그러나 나흘째 되던 날 서기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을요. 그 계기는 장터에서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관덕 노인이 시장에 나간 사이 서기는 집 앞 골목에서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옆집 안악과 두부 장수가 나누는 이야기가 들렸지요. 들었어. 이연보 대감이 이번에 양인 12명을 노비로 만들었대. 어떻게요? 족보를 조작했다나.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 이름을 역적 명단에 끼워 넣고 그 자손들을 역적 가문이라고 관아에 고해서 노비로 만들었다는 거야. 세상에나.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이지. 그 양인들 가진 땅이 전부 대감 차지가 됐대. 12집이 하루아침에 쫄딱 망한 거야. 서기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관상에서 보았던 것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현보 대감의 얼굴에서 보았던 그 욕심, 나라의 것까지 탐내려는 마음이 지금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었지요. 서기는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관덕 노인이 돌아왔을 때 서기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노인이 서기를 보았습니다. 이현보 대감이 양인들을 노비로 만들고 있습니다. 족보를 조작해서요. 이건 관상으로 본 게 아니라 장터에서 들은 사실입니다. 알고 있다. 서기의 눈이 커졌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뿐이 아니다. 이연보는 15년 전부터 그 짓을 해왔다.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서기는 노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제대로 보였습니다. 노인이 평생 품어온 슬픔의 정체가요. 할아버지, 혹시 그때 피해를 입으신 분이 할아버지와 아는 사이입니까? 노인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네, 아비다. 서기의 숨이 멎었습니다. 저희, 아비요? 내 아비는 관리였다. 작은 벼슬아치였지만 곧고 바른 사람이었지. 이현보가 처음 족보를 조작할 때 내 아비가 그 증거를 잡았다. 조정에 고하려 했지. 노인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현보가 먼저 움직였다. 내 아비를 도리어 역적으로 몰았지. 증거를 꾸며서 내 아비는 형을 받기 전에 죽었다. 그리고 내 어미는 노인이 멈추었습니다. 어미는요. 어미는 내가 2살 때 이연보의 사람들에게 끌려갔다. 내 아비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였지. 서기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안에서 무언가 뒤집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2살 때부터 품어온 삼배 조각 하나의 의미가
이제야 선명하게 윤곽을 드러내는 듯 했지요. 그 3배 조각이 아비의 것입니까? 내 아비가 내게 맡긴 것이다. 아비의 필체로 적힌 증거 목록이 그 안에 있다. 이현보의 죄목을 적어둔 것이지.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하다. 살아있는 증인이 필요하다. 서기는 눈을 떴습니다. 어디서 찾습니까? 그것이 문제다. 15년이 지났다. 살아있는 자가 얼마나 될지. 두 사람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마당에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서기가 말했습니다. 저는 가겠습니다. 어딜? 증인을 찾으러요. 할아버지가 아시는 이름이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노인은 서기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 복잡한 것들이 오갔습니다. 너는 10살짜리 아이다. 그래도 갑니다. 잡히면 죽는다. 알고 있습니다. 노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노인은 그 가지를 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성박 북쪽 솔제 마을에 강복동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날 살아남은 자 중 하나다. 나이가 많이 들었겠지만 살아있다면 증언을 해줄 수 있을 게다. 서기는 그 이름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이튿날 새벽 서기는 집을 나섰습니다. 관덕 노인은 서기의 집신끈을 묶어 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서기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한 번 숙이고 골목을 걸어 나갔습니다. 한 가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북쪽 솔제 마을까지는 반나절 거리였습니다. 서기는 도성 북문을 지나 산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집신이 돌길에 달았고 배가 고팠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지요. 솔제 마을에 들어서니 오래된 초가집들이 드문드문 있었습니다. 서기는 마을 어귀에서 안악 하나에게 물었습니다. 강복동이라는 어른이 어디 사십니까? 안악이 서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어떤 아이가 그 영감을 찾아 볼 일이 있습니다. 저 산 아래 파란 대문 집이야. 그런데 그 영감 요즘 몸이 안 좋아. 서기는 고맙다고 하고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파란 대문 집은 작은 흙집이었습니다. 마당에 늙은 개 한 마리가 엎드려 있었지요. 서기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강복동 어른 계십니까? 안에서 기침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느릿느릿 발소리가 다가왔지요. 문이 열렸습니다. 흰 머리의 등이 굽은 노인이었습니다. 피부가 종이처럼 얇아 보였고 눈이 탁했지요. 그러나 서기를 보는 순간 그 탁한 눈이 순간적으로 빛났습니다. 누구냐? 저는 서기라고 합니다. 관덕 영감의 집에서 왔습니다. 강복동 노인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 얼굴에서 서기는 두 가지를 동시에 읽었습니다. 두려움과 그리고 오래 기다려온 무언가가요. 관덕이가 살아 있었구나. 예. 어른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강복동은 서기를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서기는 3배 조각을 꺼냈습니다. 손바닥 크기에 낡고 때가 탄 천 조각이었지요.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강복동은 조각을 받아 들고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그 안에 작은 글씨를 들여다보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이건 내 아비가 적어둔 것이로구나. 예. 내가 석이라는 건 알았다. 그런데 설마 내가 이걸 갖고 있을 줄은 몰랐다. 어른께서 증언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강복동은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렀지요. 15년을 기다렸다. 살아있는 건지 죽은 건지도 모른 채 이 말을 할 날이 올까 매일 기도했지. 서기는 기다렸습니다. 하겠다. 강복동이 말했습니다. 서기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당 쪽에서 개가 짖었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갑자기 멎었습니다. 서기의 머리카락이 곤두섰습니다. 강복동도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누가 따라온 게냐? 서기는 창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창호지에 그림자가 하나 비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서기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현보 대감이 서기를 풀어준 것이 단순히 경고가 아니었다는 것을. 서기를 풀어준 뒤 어디로 가는지 미행한 것이었지요. 문이 열렸습니다. 황기방이었습니다. 그 뒤로 사내 둘이 더 있었습니다. 황기방은 방 안을 둘러보고 서기와 강복동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차갑게 웃었습니다. 잘 찾아왔구나. 서기는 강복동 앞으로 한 발 나섰습니다. 이 어른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있고 없고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 황기방은 손을 들었습니다. 사내 둘이 강복동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강복동은 몸을 움츠리면서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보내라. 강복동이 말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단호했지요. 나만 가도 된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다. 황기방은 서기를 보았습니다. 그 1000 조각을 내놓아라. 서기는 3배 조각을 품속 깊이 밀어 넣었습니다. 황기방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서기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창문을 향해 뛰었습니다. 창호지가 찢어지며 서기의 몸이 밖으로 튀어나갔습니다. 발이 마당에 닿는 것과 동시에 달렸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났습니다. 잡아라. 서기는 솔제마을 골목을 내달렸습니다. 집신이 벗겨졌습니다. 맨발로 뛰었습니다. 돌과 흙이 발바닥을 파고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지요. 뒤에서 발소리가 쫓아왔습니다. 2쌍, 아니 3쌍. 빠른 발소리였습니다. 서기는 골목을 꺾고 또 꺾었습니다. 닭들이 놀라 날뛰었습니다. 안악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골목 끝에 막다른 담이 나왔습니다. 서기는 멈추지 않고 담에 발을 짚어 뛰어올랐습니다. 간신히 손이 걸렸고 온 힘으로 매달려 담 위로 넘었습니다. 뒤에서 사내 하나가 담 아래에서 고함을 쳤습니다. 담 너머는 밭이었습니다. 서기는 밭을 가로질러 산 쪽으로 달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이 목까지 차올랐지요. 한참을 달리다가 바위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발소리가 밭 쪽에서 들려왔다가 멀어졌습니다. 서기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서기는 바위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맨발 발바닥이 피가 났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지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강복동 노인이 어떻게 되었을지를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서기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지금 울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살아서 돌아가야 했습니다. 살아서 이 삼배 조각을 지켜야 했습니다. 품속에 손을 넣었습니다. 삼배 조각이 손에 잡혔습니다. 아버지의 손길이 닿았던 그 천 조각이요. 서기는 그것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산길을 타고 한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현보 대감이 자신을 쫓고 있다는 것을 이제 서기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서둘러야 했습니다. 관덕 노인에게 알리고 다음 방법을 찾아야 했지요. 그런데 산 아래쪽에서 발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한 명이었습니다. 뛰지 않고 천천히 걷는 발소리였지요. 서기는 바위에 바짝 붙었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멈추었습니다. 거기 있는 거 알아. 서기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막쇠였습니다. 막쇠는 바위 앞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흘렀지요. 나도 솔제까지 왔다. 황기방이 움직인다는 소문 듣고 서기는 바위 뒤에서 나왔습니다. 막쇠가 서기의 맨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발이 다쳤구나.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 보이는데. 막쇠는 허리에서 헝겊 조각을 꺼내 서기의 발을 묶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그 노인은 어떻게 됐냐? 잡혔습니다. 막쇠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노인이 이현보 대감 일과 관계가 있느냐? 서기는 막쇠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얼굴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았지요. 믿어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아버지의 일과 관계가 있습니다. 막쇠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산 아래에서 바람이 올라왔지요. 소나무 사이로 저녁빛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포졸이다. 이현보 대감의 명이라면 따라야 하는 처지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일이 마음에 걸린다. 막쇠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서기에게 손을 내밀었지요. 일단 살아서 돌아가자.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서기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막쇠의 손이 넓고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서기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강복동 노인이 잡혔다는 것은 이현보 대감이 이제 모든 것을 알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서기가 증인을 찾고 있다는 것, 삼배 조각의 존재, 관덕 노인과의 관계. 모두요. 다음은 더 큰 파도가 올 것이었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오는 길, 막쇠와 서기는 아무 말 없이 걸었습니다. 성문을 지나 구리게 골목으로 접어들었을 때 막쇠가 먼저 멈추었습니다. 이상하다. 서기도 멈추었습니다. 관덕 노인의 집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었지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기는 뛰었습니다.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마당이 보였습니다.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관덕 노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서기가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노인의 몸은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숨은 붙어 있었지요. 이마에 핏자국이 있었습니다. 막쇠가 따라 들어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아계신다. 급소는 피한 것 같다. 장터 사람 하나가 말했습니다. 한 시즌쯤 전에 검은 옷 입은 사내 셋이 들이닥쳤어. 노인을 끌어내더니 때리고 집 안을 뒤졌다고.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았는데 못 찾았는지 그냥 가버렸어. 서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삼배 조각을 찾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서기가 갖고 있으니 찾지 못한 것이지요. 막쇠가 노인을 안아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서기는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노인이 눈을 떴습니다. 서기냐? 예. 왔습니다. 강복동은 잡혔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얼굴에 고통이 지나갔지요. 내 잘못이다. 일찍 알려줬어야 했는데. 아닙니다. 아비 이야기를 진작 해줬어야 했어. 그러면 내가 이리 무모하게 나서지 않았을 텐데. 서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알았어도 나섰을 것입니다. 노인은 오래 서기를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랬겠지. 막쇠는 방문 앞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마당으로 나갔지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흘 동안 이현보, 대감은 움직였습니다. 첫째 날, 고리개 장터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관덕 노인이 오래전 죄인의 잔당이라는 소문이었지요. 관상쟁이 영감이 사실은 역적과 한통속이었다는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번졌습니다. 장터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에 그 영감이 그런 사람이었어. 아이도 같이 키운 것 보면 한패 아니야? 우리 관상 본 것도 다 가짜인가? 둘째 날, 포도청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막쇠의 상관인 종사관이었지요. 그는 막쇠를 불러 세우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현보 대감께서 그 아이를 다시 잡아들이라 하셨다. 이번엔 죄목이 있다. 영모 가담 혐의. 막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영모 가담입니까? 내가 묻는 것이 아니야. 명이야. 막쇠는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사흘을 주지. 그 안에 잡아오면 내가 알아서 처리한다. 못 잡으면 자네가 연루된 것으로 보겠어. 종사관은 돌아갔습니다. 막쇠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막쇠는 관덕 노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리지 않고 담을 넘었지요. 방 안에 서기와 노인이 있었습니다. 사흘이다. 막쇠가 말했습니다. 사흘 안에 이현보 대감보다 높은 곳에 이 일을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자네들을 잡아야 하는 처지가 된다. 높은 곳이라면 암행어사 또는 사헌부, 그것도 아니면 임금에게 직접 상소를 올리는 방법밖에 없어.
서기가 물었습니다. 3배 조각만으로는 부족합니까? 문서 하나로는 부족해. 이현보 대감은 조정에 사람이 많아. 그 조각을 위조라고 우기면 증명할 방법이 없이. 관덕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강복동이 살아있다면 증언이 가능하다. 잡혀갔지 않습니까? 잡혀갔다고 죽은 것은 아니지. 이현보는 강복동이 죽으면 도리어 의심을 산다는 것을 안다. 증거인이 죽으면 오히려 불리하니까. 어딘가에 가두었을 것이다. 막쇠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현보 대감의 별채. 도성 동쪽 인왕산 아래 있는 집이야. 거기가 제일 유력하다. 서기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막쇠가 이마를 짚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이번엔 혼자 가지 않겠습니다. 서기는 막쇠를 보았습니다. 같이 가주시겠습니까? 막쇠는 한참 서기를 보았습니다. 그 얼굴에서 서기는 보았습니다. 결정이 이미 서 있다는 것을요. 다만 말로 꺼내는 것을 망설이고 있을 뿐이었지요. 이건 내 목이 날아가는 일이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할 거야. 막쇠는 혼잣말하듯 웃었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이게 맞는 것 같아서. 그는 일어섰습니다. 사흘 안에 해야 해. 셋째 날 새벽에 움직이자. 그 전까지 나는 이현보 별채의 경비를 파악해 두겠다. 막쇠가 담을 넘어 사라졌습니다. 방 안에 서기와 노인만 남았습니다. 관덕 노인이 말했습니다. 서기야. 예. 내 아비가 남긴 말이 그 3배 조각 안에 있다. 글씨로 적은 것 말고 천 끝에 수 놓은 것이 있을 게다. 보았느냐? 서기는 3배 조각을 꺼내 살폈습니다. 구석에 작은 수가 있었습니다. 파란 실로 놓은 학 한 마리였지요. 학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아비의 이름이다. 학동이라 했지. 그 이름을 기억해 두거라. 서기는 학 모양을 손가락으로 쓸었습니다. 파란 실이 오래되어 빛이 바랬지만 형태는 분명했지요. 날개를 펼친 학 한 마리.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노인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고든 사람이었다. 굽히는 법을 몰랐지. 그게 화가 되었지만 굽혔다면 그 사람이 아니었을 게다. 서기는 3배 조각을 다시 품속에 넣었습니다. 저도 굽히지 않겠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 속에 담긴 것을 서기는 읽었습니다. 두려움, 그리고 믿음. 셋째 날 밤이 되었습니다. 서기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관덕 노인도 자지 않았지요. 두 사람은 나란히 방에 앉아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오경이 되자 막쇠가 담을 넘어왔습니다. 경비는 둘이다. 교대가 한 시즌마다 한 번씩 이루어진다. 교대 직후 틈이 있어. 서기가 일어섰습니다. 관덕 노인이 서기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살아 돌아오너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기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나섰습니다. 인왕산 아래 이현보의 별채는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동쪽 담 아래 작은 쪽문이 있었고
막쇠는 그 문에 자물쇠가 낡았다는 것을 미리 파악해 두었지요. 자물쇠를 따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두 사람은 담 그늘에 붙어 숨을 참았습니다.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별채 왼쪽에 창고 하나가 있었습니다. 창에 빗장이 걸려 있었지요. 막쇠가 빗장을 들었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두 사람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경비는 반대편에서 교대를 마치는 중이었고 소리는 닿지 않았지요.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어둠 속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지요. 서기가 낮게 불렀습니다. 강복동 어른. 움직임이 멎었습니다. 그러더니 느릿느릿 얼굴이 들렸습니다. 강복동이었습니다. 얼굴에 멍이 들었지만 살아 있었지요. 서기. 냐. 예. 나왔습니다. 가셔야 합니다. 강복동은 막쇠의 부축을 받아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살아 있었지요. 세 사람은 별채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담을 나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거기 서라. 경비였습니다. 교대가 예상보다 일찍 이루어진 것이었지요. 막쇠가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서기, 강 어른 모시고 먼저 뛰어. 서기는 강복동의 손을 잡고 달렸습니다. 막쇠가 경비와 맞붙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고함 소리, 쿵 소리. 서기는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강복동의 손을 놓치지 않으면서 달렸습니다. 골목을 꺾고 또 꺾었습니다. 한참을 달리다가 멈추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기는 그제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막쇠가 없었습니다. 서기는 강복동 노인을 부축하며 어두운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막쇠가 없었습니다. 뒤돌아봐도 앞을 봐도 막쇠는 보이지 않았지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서기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달려가야 하는지 기다려야 하는지. 그러나 강복동 노인이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막쇠를 찾으러 되돌아갈 수는 없었지요. 서기는 강복동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쳤습니다. 걸으실 수 있습니까? 걸을 수 있다. 관덕 할아버지 집으로 가겠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서기의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발이 아직도 아팠지요.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관덕 노인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이 열리기 직전이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아주 조금 밝아오고 있었지요. 관덕 노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강복동을 보더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살아있구나. 덕분이요, 관덕. 두 노인은 오래 마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안에 15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복동을 방 안에 눕히고 서기는 마당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막쇠를 생각했습니다. 그 넓은 등, 빠진 앞니, 서기를 부를 때 쓰던 말투. 이 일에 끌어들인 것이 자신이었습니다. 막쇠가 포졸이기 때문에 이용한 것이 자신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나왔습니다. 마당에 혼자 앉아 10살짜리 아이가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를 웅크리고요. 한참 뒤 관덕 노인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노인은 서기 옆에 앉았습니다. 막쇠라는 나졸 말이냐. 서기는 소매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 탓입니다. 내 탓이 아니다. 제가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노인은 감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나무잎이 새벽바람에 흔들렸지요. 옳은 일을 하는 데는 반드시 무언가를 내어주어야 한다. 그것이 이 세상의 이치이니라. 그 이치가 너무 가혹합니다. 그렇지. 가혹하지. 그래도 옳은 일은 해야 한다. 서기는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지금 겁이 납니다. 겁이 나는 것은 당연하다. 이길 수 있겠습니까? 노인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말했지요. 모르겠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안다. 무엇입니까? 내 아비가 혼자 싸우다 졌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서기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 오전 뜻밖의 사람이 관덕 노인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막쇠였습니다. 서기는 문을 열자마자 막쇠의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막쇠의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눈 아래가 퉁퉁 부었지요. 그러나 서 있었습니다. 경비 하나를 때려 눕히고 도망쳤다. 관아의 소문이 나겠지만 뭐 어때? 막쇠는 무뚝뚝하게 말하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강복동 노인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살아계시니 다행입니다. 자네 덕분이야. 막쇠는 방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사흘이 지났다. 나는 이제 도망자 신세야. 이현보 대감 쪽에서 나를 잡으러 올 것이다. 그러니 더 이상 시간이 없어. 오늘 안에 움직여야 해. 어디로요? 사헌부. 막쇠는 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별채에서 강 어른을 기다리는 동안 눈에 띄는 게 있었어. 창고 옆방에 문서들이 쌓여 있더라고. 몇 장 챙겨왔다. 문서를 펼쳤습니다. 관덕 노인이 받아들고 훑어보았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지요. 이것이 이현보가 조작한 족보 기록이다. 사람 이름과 날짜가 있어. 억울하게 노비로 전락한 자들의 이름이 여기 있구나. 강복동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 명단에 있는 자들 중 몇은 아직 살아있을 게요. 내가 증언하고 이 문서가 있으면, 그리고 학동이가 남긴 기록까지 있으면. 관덕 노인이 서기를 보았습니다. 삼배 조각을 내어라. 서기는 품에서 삼배 조각을 꺼냈습니다. 노인이 천끝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그 안에 아주 작은 글씨로 빼곡히 적힌 내용이 나왔습니다. 날짜, 이름, 구체적인 행위, 증인의 이름. 강복동이 그것을 보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학동이가 이걸 다 적어뒀구나. 목숨을 걸고 서기는 그 글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품고 자란 이 1000조각 안에
아버지가 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네 사람은 사헌부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관덕 노인이 앞장을 섰습니다. 강복동이 막쇠의 부축을 받았습니다. 서기는 삼배 조각을 품에 안고 걸었습니다. 사헌부 앞에 도착했을 때 문지기 2명이 막아섰습니다. 어쩐 일이냐? 관덕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조판서 이연보 대감의 죄목을 고발하러 왔소. 증거와 증인이 있소. 문지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조판서 대감을 노인 어른 어디서 온 분이요? 꾸리개 장터 관상쟁이요. 그러나 이 손에 든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사헌부 대감께서 판단하실 일이지 당신이 판단할 일이 아니요. 문지기가 주춤했습니다. 관덕 노인의 말투에는 어떤 당당함이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사헌부 안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50대의 관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요? 문지기가 대답하려는데 서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서기라고 합니다. 10살입니다. 이조판서 이연보 대감이 15년 전부터 백성들의 족보를 조작하여 양인을 노비로 만들고 그 땅을 빼앗았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관리는 서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들어오시오. 사헌부 안에서 서기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삼배 조각의 내용을 읽어주었고 막쇠가 가져온 문서를 제시했습니다. 강복동이 떨리는 목소리로 직접 목격한 것을 증언했습니다. 관덕 노인이 15년 전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사헌부 관리는 내내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부하를 불렀습니다. 이 문서들을 모두 기록하라. 서기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일이 이것으로 끝날 만큼 세상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사헌부에서 나온 뒤 서기 일행이 골목을 나서자 앞을 막아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현보 대감이었습니다. 직접 나온 것이었습니다. 뒤에 황기방을 비롯한 사내들이 여럿 서 있었지요. 이현보의 눈이 차가웠습니다. 여기까지 오는구나. 10살짜리 관상쟁이 아이가. 서기는 그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가까이에서요. 이현보의 얼굴에서 서기는 지금 아무것도 읽지 않았습니다. 읽을 필요가 없었지요.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이미 충분히 알았으니까요. 대감, 서기가 말했습니다. 저는 대감의 얼굴을 보고 역적이 될 상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틀렸습니다. 이현보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역적이 될 상이 아니라 이미 역적의 짓을 해온 얼굴이었습니다. 이현보가 황기방을 향해 눈짓했습니다. 황기방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순간 사헌부 쪽에서 발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사헌부 관리가 포졸 10명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이현보 대감, 사헌부의 명으로 잠시 귀댁에 계시기를 청합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요. 이현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헌부가 감히 이조판서를. 감히가 아니라 법도입니다. 사헌부 관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포졸들이 황기방 일행을 둘러쌌습니다.
황기방이 단도에 손을 얹었지만 이현보가 눈짓으로 막았습니다. 이현보는 서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서기는 그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끝은 대감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현보가 포졸들에게 둘러싸여 물러났습니다. 황기방도 따라갔지요. 골목이 조용해졌습니다. 막쇠가 서기 옆에 섰습니다. 잘했다. 서기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막쇠가 얼른 팔을 잡았지요. 괜찮냐? 예, 괜찮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주저앉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으니까요. 그 뒤로 사헌부의 조사는 열흘이 걸렸습니다. 이현보는 처음에 모든 것을 부정했습니다. 문서가 위조라고 했습니다. 서기가 거짓말을 꾸몄다고 했습니다. 관덕 노인과 강복동이 역적찬당이라고 우겼지요. 그러나 막쇠가 별채에서 가져온 문서는 이현보의 필체와 일치했습니다. 사헌부는 필체 전문가를 불러 대조했지요. 강복동의 증언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었습니다. 그리고 삼배 조각 안에 적힌 날짜와 이름은 실제 관하 기록과 하나하나 맞아떨어졌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이현보의 측근 중 하나가 자수를 했습니다. 황기방의 부하 중 가장 나이 어린 자였지요.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족보, 조작의 구체적인 방법, 빼앗은 땅의 목록,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의 수, 그리고 서기의 아버지, 학동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의 경위까지요. 이현보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사헌부 대청에서 이현보는 모든 죄목을 읽어야 했습니다. 족보 위조, 양인 강제 노비화, 재산 착복, 무고로 인한 사망. 그 앞에 서기와 강복동과 관덕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이현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이마 위에 땀이 흘렀지요. 사헌부 관리가 판결을 읽었습니다. 이조판서 이현보를 파직하고 모든 재산을 몰수하여 피해자들에게 돌려준다. 이현보는 유배 처분에 처한다. 황기방은 곤장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제로 노비가 된 사람들은 양인 신분을 회복했습니다. 빼앗긴 땅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지요. 이현보가 끌려나가면서 서기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서기는 읽었습니다. 분노, 그리고 두려움. 서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이 얼굴이 관상에서 무엇을 보여줬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요. 욕심이 쌓이면 이 얼굴이 된다는 것. 남의 것을 탐내면 결국 이렇게 된다는 것. 이현보는 끌려갔습니다. 사헌부 마당에 늦가을 햇빛이 내려앉았습니다. 강복동 노인이 서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 아비가 기뻐하겠구나. 서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아버지를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평생 품고 자란 삼배 조각 하나가 이제야 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막쇠가 서기 곁에 섰습니다. 나는 포졸 자리를 잃겠구나. 이현보, 대감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겠지.
죄송합니다. 뭘? 나쁜 짓 안 하면 됐지. 막쇠는 씩 웃었습니다. 빠진 앞니가 보였지요. 대신 앞으로 밥은 내가 사야 한다. 서기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 뒤로 세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강제로 노비가 되었던 사람들이 하나둘 신분을 되찾았습니다. 빼앗겼던 땅에 돌아가 다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생겼지요. 그들 중 몇은 구리개 장터를 찾아와 관덕 노인의 집 앞에 절을 했습니다. 살다가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관덕 노인은 그 인사를 받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지요. 서기는 그 모습을 마당에서 보았습니다. 그 노인의 등이 오늘따라 조금 덜 굽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관덕 노인의 방에서 서기는 오래된 삼배 조각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안에 작은 글씨들, 그리고 구석에 수놓인 학 한 마리, 날개를 편 학이었습니다. 어딘가로 날아가려는 것처럼요. 서기는 그 학을 한참 바라보다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관상이란 무엇이라고 하셨지요? 얼굴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것이라 했지. 저는 이현보 대감의 얼굴에서 역적이 될 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본 것은 그 사람이 스스로 선택하고 있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노인은 서기를 보았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그 상도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관상이란 운명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의 선택을 보는 것이군요. 노인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야 알았느냐? 서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당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흰 눈이 감나무 가지 위에 쌓이고 처마 끝에도 쌓였습니다. 좁은 마당이 고요하게 하얘졌지요. 서기는 마당에 나가 손바닥을 위로 펼쳤습니다. 눈 한 점이 내려앉아 녹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점이, 또 한 점이. 어딘가에서 이 눈을 아버지도 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학동이라는 이름을 가진 고든 사람이었던 아버지가요. 서기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쏟아지는 겨울 하늘이었습니다. 회색 구름 사이로 조금씩 빛이 새어 나왔지요. 마음을 보는 자는 마음이 곧아야 합니다. 그래야 보이는 것을 바르게 쓸 수 있는 법이지요. 이연보 대감의 얼굴에서 역적의 기운을 읽어낸 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욕심이 쌓인 얼굴은 반드시 그 흔적을 남기는 법이고 그 흔적을 바르게 읽어내는 것. 그것이 진짜 관상의 힘이었습니다. 어린 서기는 그날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보이는 것을 말하되 그 말이 세상을 바르게 하는 데 쓰여야 한다는 것을. 관상쟁이가 아니라 마음을 읽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요. 개뚜기 아담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